로키. 캐나다에서 미국에 걸쳐 4,500km나 뻗어 있는 산맥. 이 육중한 땅덩이가 미국 서부 개척사의 무대에 오른 건 불과 200년 전이다. 해발 4,000m. 로키 산자락에 들어앉은 음산한 유령의 마을. 미국인들은 이 폐허에 서부를 향한 프론티어의 꿈이 묻혀 있다고 말한다. 한반도 넓이의 44배에 달하는 미국 대륙. 그 서쪽에서 로키를 향해 뻗어 있는 대협곡이 그랜드 캐년이다. 로키로부터 흘러내린 콜로라도 강물이 6천만 년 깎아내린 결과다. 길이는 서울 부산 간 거리와 같고 깊이는 태백산의 높이와 비슷하다. (2억 년) 전 태초에 한 덩어리였던 지구가 갈라져 지금의 5대양 6대주의 모습을 갖췄다. 그 후 북아메리카 조각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조각과 부딪히고 깨지면서 튕겨져 올라간 것이 로키 산맥이다. 그랜드 캐년에서 해 뜨는 방향으로 수십 개의 산 너머에 로키 마운틴이 있다. 로키의 허리 아래를 어슬렁대는 것은 대개가 순한 초식 동물들. 맹수들은 보이지 않는다. 엘크와 사냥, 그리고 사슴의 무리에게 로키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다. 달디단 아스펜 나무 껍질은 눈 쌓인 겨울 동안 엘크의 좋은 먹이가 된다. 천적이 없어 무한정 불어나는 엘크 때문에 아스펜 나무의 시련은 나날이 혹독해진다.
로키의 봄은 아주 늦게 온다. 취재팀이 찾아간 6월에야 먼 산 아래로부터 춘풍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높은 봉우리들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해발 3,500m까지만 올라가도 나무들은 눈을 뒤집어 쓴 채 혹독한 바람에 시달린다. 백년 전 산불에 타 죽어버린 고사목은 썩을 틈조차 없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와 강풍에 생태계의 순환작용이 멈춰버린 것이다. 한쪽으로만 가지를 뻗는 자구책으로 거센 바람에 맞서 300년을 버텨온 소나무도 있다. 수백 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개 덩치가 작은 것은 뿌리 내린 땅이 항상 얼어붙어 물과 영양분이 부족한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은 되도록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스스로 최대한 키를 낮추고 사는 것이다. 참으로 끈질긴 생명의 적응력이다. 그러나 로키에는 제 아무리 적응력이 강한 나무도 건너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이 있다. 오로지 얼음과 눈으로 덮인 툰드라지대. 수목 한계선 바깥의 환경은 생명이 있다면 오히려 불가사의라 할 정도로 혹독하다. 1년 중 10달은 얼어있다는 땅에서 덤불처럼 달라붙은 한 뭉치의 풀을 발견했다. 풀은 가느다란 줄기를 실타래처럼 서로 얽은 채 땅을 끌어안고 산다. 바람을 피하고 땅이 흡수하는 온기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덤불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10도쯤 높다. 툰드라에는 여름이 없다. 6주 정도의 짧은 봄이 있을 뿐이다. 생장기간이 짧아서 생태계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 데 150년이 걸린다. 330날 봄만 기다리며 웅크린 풀잎엔 간혹 엘크 똥이 널려 있다. 엘크는 왜 이 눈 쌓인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왔을까? 무엇보다 추위에 약한 맹수들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이 엘크를 점점 더 높고 더 험한 안전지대로 이끄는 것이리라. 수목 한계선을 넘나드는 야생동물 중에는 바위 틈을 은신처로 삼고 사는 파이카가 있다.
토끼의 일종인 파이카는 여름에 풀을 뜯어 모아서 말린 다음 눈이 덮인 겨울에 그것을 꺼내 먹는다. 로키의 초식 동물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해서 파이카는 수목 한계선에 의지하여 생명을 이어간다. 혹독한 추위와 바람, 차디찬 바위가 파이카에게는 따스한 보금자리가 된다. 로키의 실제를 한눈에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캐나다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엘파소까지 4,500km, 서울과 부산의 10배가 넘는 길이다. 그 안에 거느린 산맥만 100개가 넘고 콜로라도주에만 4,000m 이상 고봉이 50개를 헤아린다. 그래서 다정하기보다는 실로 위압적인 산, 그것이 로키다. 그러나 로키가 유명한 것은 그 장대한 길이나 높이 때문은 아니다. 서부개척의 무대며 프론티어 정신의 고향으로 존중되는 것이다. 프론티어, 사전적 의미는 국경이다. 그러나 미국인의 프론티어는 개척된 땅과 미개척지와의 경계선을 뜻한다. 200년 전 제퍼슨은 로키 주변의 드넓은 땅을 나폴레옹으로부터 단돈 1,500만 달러, 우리 돈 120억에 사들였다. 이후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프론티어 너머의 세계는 그들에게 약속과 기회의 땅이었다. 그들은 마차를 몰았다. 로키를 향해, 로키까지, 혹은 로키를 넘어. 바위에 깊게 패인 바퀴 자국은 그 치열했던 개척사의 외마디 증언이다. 1840년부터 60년대까지 20년 동안만 해도 50만 명이 이 길을 통과했다. 독립선언 당시까지도 서부에 사는 주민은 불과 5천 명. 인디언과 야생동물만 살고 있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황야. 서부로 간다는 말은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다. 그러나 호주머니에 단돈 몇 달러밖에 없는 사람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평균 3,000km, 반년이 넘게 걸리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걷게 했다. 해마다 500명 이상의 개척민이 신천지를 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위험과 맞닥뜨릴지 모를 황야에서 큰 바위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흔적을 남겼다. 마커 1872년, 유디 선 1864년. 그 흔적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됐고 위안이 됐다.
파이어니어가 몰려들기 전 초원의 주인은 인디언과 버팔로 그리고 프레이리 덕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끝없이 밀려드는 개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태평했던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났다. 버팔로와 초원의 개를 몰아내고 나무 대신 억센 풀뿌리를 떼짱블럭으로 지은 개척시대 그대로의 집. 척박한 땅에 농사로 풍요로운 생활을 꾸리기는 어려웠다. 온 가족이 매달려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그래도 강인한 초원의 어머니들은 노동에 시달리며 자식을 키웠고 초원의 아버지들은 재산이 아니라 땀과 피의 대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아메리카 근대사의 뼈대인 프론티어 정신은 그렇게 세습됐다. (1869년) 로키를 넘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 개통으로 서부 개척은 가속화됐다. 이로써 동부에서 서부로 반년씩 걸리던 개척민의 개척의 길은 대폭 단축됐다. 수송의 혁명이었다. 기차와 함께 서부에 등장한 게 카우보이다. 카우보이는 사막을 지나고 강물을 건너 2달 혹은 3달씩 솥대를 몰았다. 그렇게 해서 기차역까지 가면 4달러짜리 솥값이 40달러로 10배나 뛴다. 그런데 중도에 개척민이 둘러친 가시 철조망이 솥대를 가로막는다. 철조망은 카우보이에게 생계의 위협이고 카우보이는 개척민에게는 소중한 농토를 단숨에 짓밟는 무법자였다. 때문에 카우보이와 개척민 간에는 왕왕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모두에게 힘겨운 시대였다. 전에도 지금도 개척민에게는 가장 유용한 것이 철조망과 풍차다.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물을 퍼올리고 소들은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면 와서 마신다. 서부에서는 소들도 저 혼자 새끼 낳고 초원에서 그냥 누운비를 맞는다. 주인이 애써 돌봐주는 경우는 없다. (100년) 전 영국으로부터 이주했다는 한 가족 목장. 개척 3세, 3형제가 소떼에 달라붙어 하는 일은 딴 목장 소와 뒤섞이지 않도록 꼬리표를 달고 예방 주사를 놓는 것 정도다. 와이오밍주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에는 카우보이 상이 들어있다. 그들은 거친 황야의 카우보이를 호쾌한 남자의 상징이자 개척시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긴다. You can see we haven't had much practice. 와이오밍에서는 철부지 아이들이 로데오 놀이를 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You can go first.
30년 경력의 노련한 아웃피터 짐 알렌 씨가 취재팀을 위해 로데오 시범을 보여주었다. 도시인들이 개척시대 황무지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게 그의 직업이다. 관광객 한 명이 큰 소는 몰라도 송아지 한 마리쯤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라며 덤벼들었다. 그러나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Start swinging about a couple seconds before, because when you do, you get some momentum up, and when you throw the rope, it'll actually go after and travel.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냉혹한 황야의 논리에 따라 서부의 아들로 살았다는 아웃피터 알렌 씨.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또 스스로 터득한 황야의 논리를 어린 딸들에게도 가르칩니다. No? You're doing that only with cats. Yeah. Don't you like your father? Yeah. Oh, but well, when so the I frog guess- get mad, then Oreo will jump again and the ball will run into it. 서부에는 연간 강우량이 50mm도 안 되는 사막지대가 있다. 그 넓이는 한반도의 10배가 넘는다. 그 중에는 2000년에 걸쳐 이루어진 색깔 사막이 있다. 사막에 내린 이슬이 토양의 표면을 녹이고 증발한다. 이때 녹아있던 금속 성분이 모래에 얇은 피막을 입혀 여러 가지 색깔을 띈다. 바람과 이슬, 태양은 바위를 부스러뜨려 모래를 만들고 그 침식에 의해 나무 화석이 드러난다. 이 화석의 나이는 2억 년. 사막으로 변해버리기 이전에는 주위가 온통 아름드리 숲이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제는 황량해진 사막 한가운데 아직 무너지지 않는 바위들이 외로이 서 있다. 작은 것을 비우트, 큰 것을 메사라 부른다. 취재팀은 100m도 훨씬 넘는 사막 한가운데 벼랑 메사 위에서 인간의 흔적과 마주쳤다. 사막에 떠있는 공중 도시 아코마 인디언 마을이다. 아코마는 적어도 1000년 동안 인디언의 거주지였다.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는 에스파냐 병사들로부터도 신천지를 찾는 개척민들로부터도 안전했던 이곳에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구했을까? 마을 뒤에 그 흔적이 있다. 빗물이 고를 타고 내려가 모이는 바위 틈 웅덩이가 유일한 식수원이었다. 그러나 뿌옇게 흐린 물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증거다. 한때 150가구나 되었던 아코마 인디언 마을에 현재 남은 사람은 단 3가구. 힘없고 갈데없는 이들 뿐이다.
도자기에 무늬를 새겨 관광객들에게 파는 일로 연명하는 할머니는 평생 아코마를 떠난 적이 없다.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in Acoma? Long time. All your life? Yeah. How many years? I don't know. 36 sa buche kun hamatsi anos. I don't know. She can't keep track, she said. It was 78. Okay. 78. How do you get your water? Your water? Down below. 붉은 평원에서도 더 거칠고 더 메마른 땅으로 끝없이 밀려가야 했던 인디언. 로키의 깊은 계곡 속엔 그들의 서글픈 서사시가 널려 있다. 콜럼버스 시대 아메리카 대륙에는 1000만이 넘는 인디언이 있었다. 오늘날 미국에 존재하는 인디언 총수는 150만. 그들 대부분은 문명과 타협해서 햄버거를 먹으며 백인을 이웃으로 두고 산다. 아코마 절벽 위에서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 황야에서 홀로 나귀를 타는 할머니. 이들은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인디언의 마지막 모습이다. 풀도 나무도 없는 황무지 배들랜드. 이 땅은 지난 만년 동안 수족 인디안의 사냥터였다. 그들은 버팔로를 계곡 사이로 몰고 와 벼랑 위에서 떨어뜨렸다. 손쉬운 사냥법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200명의) 수족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참히 죽어갔다. 1890년 12월 29일의 일이다. 배들랜드 대학살을 불러일으킨 것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블랙힐스의 전투. 인디언 땅 블랙힐스의 금을 차지하려는 커스터 장군의 제7기병대와 거주지를 지키려는 수족 인디언의 혈전은 불과 1시간 반 만에 제7기병대의 전멸로 끝났다. 독립 100주년 기념 행사로 요란하던 동부에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참혹한 복수국을 낳았지만 블랙힐스 전투는 백인 침입자를 상대로 한 300년간의 항쟁에서 인디언이 거둔 몇 안 되는 승리 중 하나였다. 취재팀이 갔을 때 블랙힐스에는 거대한 석상 하나가 조각되고 있었다. 크레이지 호스라는 인디언 주장. 그가 바로 커스터의 제7기병대를 전멸시킨 수족의 영웅이다. 하필이면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 블랙힐스에 큰바위 얼굴상이 서 있다.
큰 바위 얼굴을 조각한 사람은 보글렘. 인디언 추장 조각을 시작한 사람은 그의 제자 지올코브스키다. 서부 개척사의 아이러니를 한눈에 보는 듯한 느낌은 왜일까? 서부 개척의 대서사시 뒤안에서 언제나 인디언과 닮은 운명이었던 아메리카 들소 버팔로. 철도가 건설되면서 수많은 버팔로가 죽어갔다. 철도 건설 노동자들이 잡아먹고 사냥꾼들이 가죽을 벗겨갔다. 그리하여 콜럼버스 시대의 1억 마리였던 버팔로는 1900년에는 단지 250마리로 줄어들었다. 멸종 위기까지 갔던 들소가 평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미국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따라 서부의 버팔로는 이제 1만 마리를 헤아린다. 참혹한 역사의 땅 블랙힐스에만 2,000마리가 넘는 버팔로가 살고 있다. 침입자를 보면 개처럼 지저대는 초원의 개, 프레이리 덕. 이 작은 들짐승도 한때는 개척민이 혐오하는 박멸의 대상이었다. 소가 먹어야 할 풀을 축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원의 생태계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보호지역까지 생겼다. 로키를 넘는 기차는 황금 꿈을 꾸는 사람들을 무수히 광산으로 실어 날랐다. 그들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다. 로키에는 그렇게 기차와 광산이 만들어낸 마을이 많다. 실버톤은 전형적인 광산 도시다. 이름 그대로 은, 즉 실버가 톤으로 채굴되던 시절 마을의 인구 수는 2,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400명. Dan, why don't you do that song about Jackleg Jim and Buzzy Slim? 마을 곳곳엔 화려했던 시절의 향수가 어디에나 배어 있다. Well, Jackleg Jim and Buzzy Slim, a tramping pair were they. Tramped their way throughout the West, each camp would hear them say, how deep does it go? Deep age of gold.
노래가 그렇듯 꿈을 쫓아온 이들 모두가 횡재를 한 것은 아니다. 언제나 흥천거린 것도 아니다. 새로운 황금밭이 발견될 때마다 로키는 인간 러쉬로 몸살을 앓았다. Near to death, if the shifter says, how deep does it go? Do you page your boat? How warm is your drive? Now here is our life. Well, we don't like geologists, they tend to slow us down. 숱한 모험가들이 곡괭이와 남비를 들고 산속을 헤맸지만 그들 중 극소수만이 금을 차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채광지에서 또 다른 채광지로 떠돌며 평생을 허비했다. How deep does it go? Do you page your boat? How warm is your drive? Now here is our life. Well, Jack, like Jim and Buzzy swim. 그 중에는 끝내 이루지 못한 일확천금의 꿈을 로키에 묻은 채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This camp is now so much quieter, and our ears might get some rest. But another pair. 와이오밍주 샤이엔 시청의 금지붕은 골드러스의 가장 빛나는 기념탑이다. Well, the names changed, but the game's the same, and don't you know the tune? 그것은 한때 이곳에 지붕을 해덮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금밭이 있었다는 증표다. How warm is your drive? Now 요즘은 채광지에 그 당시의 금캐기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상품도 나와 있다. 풀스 골드. 그러나 번쩍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로키는 엉뚱한 광물을 캐느라 젊음과 가산을 탕진한 바보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취재팀은 실제로 금광이 있었다는 산으로 가기 위해 능선을 탔다. 왕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된 듯 반쯤 무너져 내린 다리가 나타났다. 다리 건너 눈밭에선 마못 2마리가 인기척을 살핀다. 여름에 열심히 먹고 겨울에는 동면을 하는 마못은 맹수가 오지 못한 로키의 고지대에서만 산다. 광부들이 몰려들기 전에는 총과 덫을 가진 사냥꾼만이 누비고 다녔을 로키의 한 자락. 우리는 해발 4,000m의 산주왕 마운틴 경사면에서 별장처럼 숨어있는 집 몇 채를 발견했다. 유령의 마을이라 불리는 폐광촌이다. 일 잘하는 당나귀가 사람보다 대접받던 시절의 흔적들. 천막을 만드는 천으로 된 질긴 청바지 한 벌 입고 향수를 달랬던 흔적들. 금을 찾은 자에게도 그렇지 못한 자에게도
로키가 그냥 눌러 살 고향은 될 수 없었으리라. 그들에게 영원한 프론티어였을 산 로키. 지구상의 다른 많은 명산들과는 달리 로키는 숭배의 대상도 정복의 대상도 아니었다. 다만 가능성이 무한한 개척의 무대여 신천지였다. 로키에는 봉우리에 눈 녹은 물이 오랜 세월 바위를 깎아서 만든 폭포가 많다. 그 가공할 물의 힘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를 만든 것이 바로 로키다. 외딴 광산촌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수력 발전을 시작하게 됐다. 개척 시대의 산물인 소수력 발전소는 어느새 미국 전역에 1000개 정도를 헤아리고 그 기술은 전 세계 산간지방에 수출되고 있다. 오늘날 산중 마을의 전기 사정은 로키의 폭포와 소수력 발전소에 달려 있다. I think there's oftentimes a lot of confusion between small power plants and big power plants. And there are certain portions of the citizens here that are opposed to big power plants because of the large lakes and the large dams. But it's really a matter of scale. And if you size the plant down and have a small plant that fits the environment properly, you can use a renewable resource, water, to produce power and not really damage the environment very much. And it's not so much whether the concept is good or bad, but the scale and the appropriate place. 1891년 세계 최초로 세워진 아메스 발전소는 1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산중턱의 마을 하나가 아메스 발전소의 전기만으로 유지된다. 광산도시 캔머라의 한 묘지. 우리는 아래가 동강나 반토막만 남은 비석과 마주쳤다. 신씨의 묘비다. 성씨가 우리가 성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믿을 신자이긴 해도 그 옆에 아침조자로 미루어 그는 조선인임이 분명하다. 로키에 묻힌 이름 모를 조선인.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녹슨 광산의 잔해들이 널려 있다. (1919년) 구리광산 하나를 일순간의 폐허로 만들었던 폭발 사고의 현장이다. 그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다는 노인을 만났다. Yeah, well, these cans, they had a powder house here, and after work, the men would come up here and get powder for the next day.
And then the time when this explosion happened, there was 8 people that were killed here. And that Korean man was one of them. And there was also a team of horses just right here, and they killed the 2 horses and the driver of the team. And it blew the roof off, and it landed over here, and that roof was there for years. And they just cleaned it up now. In fact, when we came down to see the explosion, what the results, and somebody just found somebody's arm that was down in the willows down there. 묘비의 조선인 신 씨도 그날의 폭발로 이 언덕에 묻혔으리라는 것이 노인의 추측이다. 그는 이제는 폐광된 제6갱도에서 구리를 캐다가 비연을 당했다. Slovenians, Italians, Japanese, in fact, Sublet. 노인의 말대로라면 일본인 동료들이 신 씨의 한자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 씨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하와이로 이주했던 한인들이 신천지를 찾는 아메리칸들 틈에 적잖이 끼어 있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구리광산 커네티컷. 구리광석을 땅에서 그대로 긁어내는 노천광산. 이곳에서만도 400명 이상의 한국인 광부가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타만 하더라도 그 한국 동란 이후가 한국인 정착으로 이렇게 봤는데 막상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케네카트 광산에도 426명이란 그 한국인 광부가 이렇게 살아 있었고 일을 했었고 또 와이오밍 이 지방에도 많은 한국인이 그 그 광산에 종사했다는 그 사실이 그 예측됩니다.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갓 20 혹은 30살 푸르른 청년에서부터 50 가까이 된 이들까지 숱한 조선인이 서부로 와서 광부가 됐다. 그들 중 누가 신씨처럼 허망한 죽음을 당했는지, 누가 한미천 두둑히 잡아 로키를 떠났는지는 모를 일이다. 프론티어 너머의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로키로 가기 위해 거쳤던 길목 데스밸리.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고 가장 뜨거운 곳. 해면보다 86m나 꺼져 있고 최고 기온이 57도를 웃돈다. 물은 5,000년 동안 증발만을 거듭하여 두꺼운 소금밭을 만들었다. 지옥과도 같이 생존하기 힘든 환경은 죽음의 계곡이란 악명을 낳은 것이다. 죽음의 계곡 너머엔 로키의 또 다른 얼굴들이 있다. 북미 대륙의 등뼈로 동부와 서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그는 넘치는 위엄을 가진 산맥이다. 이런 땅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진다. 때로는 고요히 잠자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흐르는 물도 애당초 로키에서 시작된 한 방울이 그 근원일 것이다.
로키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대자연의 경이가 모두 존재한다. 인공의 손길이 가해진 흉터는 거의 없다. (1964년) 미 합중국 의회는 천연자연 보존에 관한 황무지법을 제정했다. 그것은 대지와 그 생물 사회의 자유를 인간이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그 땅에 대해 단지 방문자일 뿐이고 잔류자는 될 수 없다는 환경 보존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낚시조차도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잡은 고기도 3마리 이상은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낚시꾼은 잡은 고기를 그대로 놓아준다. I like to catch and release only. Why? To keep the fish in the river and make them so they can grow and spawn and make it a better trophy fish river. A lot more of the dry, and these are more for top 로키의 water, 낚시족들은 지렁이나 떡밥 대신 물고기가 물기만 하고 삼킬 수 없는 인공 미끼만을 사용한다. for the bottom. 생태계의 순환을 인간이 깨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Or nymph is what they're called. These 로키의 80%는 국가 소유다. 국립공원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한반도 전체보다 넓다. 공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야성의 본능대로 살 수 있는 안식처요 피난처다. 공원 내에선 인간보다 엘크와 코요테가 더 큰 자유를 보장받는다.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있는 옐로스톤은 1872년에 지정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강원도의 절반만한 규모로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 저장실이 불타고 있어서 물기둥이 솟구치고 죽 끓듯 땅이 끓는다. 간헐천 주위는 추위를 피해 몰려드는 버팔로 떼의 성역이다. 로키가 개발의 물결에 다치지 않고 이렇듯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지형의 험난함과 혹독한 추위 덕이었다. 로키는 개척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88년) 여름 옐로스톤은 화염에 휩싸였다. 7월부터 9월까지 계속된 화재로 600마리의 버팔로를 비롯 수많은 야생동물이 희생됐다. 그러나 주정부와 국립공원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생태계 순환을 위해 인위적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법에 따라 석 달간 불길을 방치했다. 불이 공원 바깥으로 확산돼 나가자 하는 수 없이 2만 5천 명의 소방 인원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불길을 잡은 것은 때마침 내린 폭설이었다. 화염에 그을린 자리에선 그 나무를 밑거름으로 초목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개척시대 순환의 상징이었던 아메리카 들소 버팔로. 그들은 로키를 의지해 겨우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리 속에 안주하지 않는다. 떡 벌어진 어깨로 찬바람을 맞으며 끝없이 그들 세계의 프론티어를 넘는다.
1억 년 시간이 빚은 자연의 신비.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 개척사의 장대하고도 파란에 찬 무대. 이 무대에서 개척자들은 황야에서 홀로 사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두 손과 힘만으로. 개척으로 나라를 만들어 온 미국인들. 그들에게 로키는 영원한 프론티어의 꿈을 간직한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소 때와 같이 200년을 행진해온 개척 정신. 이것은 끊임없이 미래로 이어진다.